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물사진 보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인물사진 보정은 총 5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파수 분리법을 이용한 피부 보정이고요. 두 번째는 커브를 이용해서 명암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키 파일을 통해서 형태를 보정하는 방법과 또 네 번째 하이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선명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로 필터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밝기나 대비 또는 색감에 대한 보정을 통해서 또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을 받았습니다. 사실 인물 사진에 대해서 무료 이미지를 찾다 보면 거의 보정된 사진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설명하기 좋은 사진을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네, 운 좋게도 이런 사진을 하나 구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잡티가 좀 많긴 하죠. 잡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보정을 할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사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찍으면 크게 보정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보정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큰 잡티들부터 한번 없애볼 건데요. 우선 레이어를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큰 잡티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일단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스팟 힐링 브러쉬 툴과 패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티들을 조금 없앨 수 있는데요. 주파수 분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정을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힐링 브러쉬 툴 또는 패치 툴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것도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피부가 너무 지저분하지만 않다면 사실 저는 이 기능만 이용해서 보정을 하셔도 사진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진의 상태가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그냥 잡티를 충분히 없앤 다음에 끝내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찍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조금 어색하게 찍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패치 툴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잡티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그런 피부를 갖다 대면요,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팟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주변에 있는 것과 맞춰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거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선택을 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를 찍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지금같이 이렇게 잘못 찍어버리면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패턴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은 이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잡티를 없애기에는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잡티들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간단한 잡티를 보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기존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있던 것들이 이렇게 없어졌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피부가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파수 분리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럼 주파수 분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파수 분리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있는 색감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질감이 되는 부분을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서 색감이 있는 부분에 보정을 따로 하고요. 또 질감이 있는 부분을 보정을 따로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만든 이미지에서 일단은 제가 레이어 2개를 더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 잡티라고 써놓을게요. 잡티를 간단하게 없앤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눈은 꺼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될 부분이고요. 또 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질감이 만들어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색감부터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는 그대로 지켜야지 나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색감에 먼저 블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블러를 주는 값입니다. 이 값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색감 부분에 남아있을 그 피부의 디테일과 또 질감으로 넘어갈 그 피부의 디테일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블러를 많이 주게 되면 여기에 잡티들이 그 디테일이죠. 디테일들이 많이 없어지죠. 이 없어진 디테일은 이 위에 질감이 될 부분으로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여기를 많이 남겨놓게 되면은 자, 피부에 아주 작은 질감만 흐리게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위쪽에 질감 쪽으로 거의 디테일이 다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블러를 적게 줬을 경우 디테일이 여기에 많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질감이 되는 부분에는 이만큼의 질감이 넘어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블러를 많이 줬을 경우에 디테일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없어진 만큼 이쪽 질감이 될 부분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보정을 하실 때는 따로 하셔야 되는데 이 색감이 되는 부분에서 보정을 했을 경우 디테일이 얼마나 남아있냐에 따라서 그 보정이 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블러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러를 조금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이유는 이제 여기 디테일을 많이 남기게 됐을 때 우리가 색감 보정에 의해서 색을 만약에 펴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디테일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그 피부의 질감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4 정도, 한 요 정도. 그래서 피부의 어떤 중요한 질감들은 이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고 대충 여기에 울긋불긋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 보이는 정도까지는 이제 색감으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넣어 볼게요. 3.5로 한번 넣어 봅니다. 그 다음에 질감 부분에 눈을 켜가지고 질감을 선택하시고요. 이미지에 플리 이미지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걸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머지를 시킬 거냐. 그래서 아까 줬던 색감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색감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인버트 버튼이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트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블렌드 모드를 노말이 아니라 ADD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애들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에 따라서 특별하게 뭐 바꾸거나 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은 여기서 선택하는 레이어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질감이 되는 부분에 블렌드 모드를 리니어 라이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리니어 라이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원래 봤던 이미지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분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색감 부분의 보정을 먼저 해볼 겁니다. 뭐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피부에 어떤 색감이 조금 울긋불긋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펼쳐줄 건데요. 그거를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가미를 클릭을 하시고 페더 값을 뭐 10에서 한 2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올가미를 선택을 했을 때 경계가 조금 흐림 처리가 돼야지 좀 자연스럽게 효과가 먹기 때문에 이렇게 페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더 값을 주고 나서 선택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펼쳐야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서 블러를 주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줄 겁니다. 이미 블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색감 부분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블러를 주시는데 이 주는 정도에 따라서 얘가 이제 달라지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쭉 펼쳐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경우 옆에 있는 색깔이 이렇게 같이 뭉개져서 보기 싫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수치보다는 적당한 수치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눌러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한 4 정도 선택하시고요. 반복은요, 필터 가시면은 위에 한번 사용이 됐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시킬 수 있는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알트 F로 누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맥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커맨드랑 컨트롤 누르고 F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컨트롤 누르고 F키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가 조금 펼쳐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게 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보정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할 시에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게 오히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이제 뭔가 크게 변화되어 있는 것들은 있지만 작업 중에는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보정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피부를 펼쳐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으실 때 또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우선 제가 아까 코를 작업을 할 때는 요 빛을 받은 부분 선택하고 제가 이렇게 블러를 줬고요. 또 옆부분을 선택하고 이렇게 따로 블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게 잡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빛과 어두운 그 면들을 따로따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잡아버리면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뭉개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지 못하고 둥글게 뭉개진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미지가 좀 전체적으로 빵빵해 보이고 보기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블러를 주시는 게 일단 좋으신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뭉개졌다 하더라도 이후에 명암 보정에서 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일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전반적으로 피부의 톤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원본 이미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본 이미지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피부가 고르게 이렇게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피부의 어떤 질감이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색깔이 조금 울긋불긋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없어진 거를 아마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블러를 주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뭉개지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우리가 블러를 주실 때 그 블러를 주는 정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정을 다 했으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질감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패치 툴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씩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없애주시면은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전체적으로 한 이 정도만 보정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그 색감 부분에서 블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블러뿐만 아니라 패치 툴을 이용해서 색상이나 밝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아다가 다른 색상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조금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부분에 색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색상을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 보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정을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는 명암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명암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만들었던 이 두 레이어는 그룹을 해서 피부 보정이라고 써놓을게요. 보정으로 써놓고 이 그룹을 다시 복사해서 얘를 머지 시킬 겁니다. 컨트롤 E 눌러서 이 부분을 피부 보정된 상태의 이미지로 하나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피부 보정된 이미지에다가 이제 명암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커브를 이용할 거예요. 커브를 두 개를 여기서 조정 레이어에서 두 개를 올려줍니다. 우선 올려주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밑에 있는 레이어의 커브 값을
요 가운데를 잡아다가 밑으로 내려서 밝기를 어둡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잡아서 올린 다음에 밝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스크 부분은 블랙을 채워줄 거예요. 이게 블랙을 채워주면 기존에 줬던 이 밝기가 이제 가려지게 되겠죠. 적용이 안 된 상태로 가려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브러쉬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투명도를 한 4% 정도, 저는 보통 4% 정도를 쓰기는 합니다. 이제 과한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적게 많이 하는 편인데, 우선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흰색을 살짝씩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둡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물 사진을 만약에 이제 보정을 한다 그러면 이 얼굴의 외곽 부분을 주로 어둡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의 옆부분이라든지 이런 눈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통 어둡게 처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이미지는 보정할 게 많지가 않아서 그럼에도 조금씩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티가 별로 나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티가 나지 않는 선으로 보정하는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정을 하신다면 이게 확 티가 나지 않더라도 요런 정도까지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눈을 꺼보면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면 충분하다. 코도 마찬가지로 옆에 이제 이렇게 눌러주는데요. 아주 살짝씩 이렇게 주면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요 정도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계속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의 아랫부분이라든지, 근데 코가 기본적으로 서양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미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면 또 보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기를 높여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사실 제가 이게 코를 만져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코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위한 거니까요. 한번 조금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요 입술에도 조금 밝기를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입술 부분이나 요런 데도 좀 밝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눈입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올려 주시면은 눈이 조금 더, 특히 눈동자 부분이 이렇게 밝게 나오면서 이런 디테일들이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또 이런 하얗게 빛 반사되는 부분들은 많이 올려주시면은 좀 더 눈이 이렇게 빛나는 느낌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 눈을 한번 꺼볼게요. 자, 눈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근데 많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올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한 번에 많이 해서 나중에 보면 되게 어색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4%, 5% 정도 하셔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누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밝기에 대한 부분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 이마의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어두운 부분을 밝게 올리게 되면 거기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밝기라는 것이 그 모양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좀 고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거 밝기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예를 들어서 팔자주름이 심하게 진 경우에도 우리가 밝기를 조금씩만 올려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없애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크서클 같은 거 요것도 한번 고쳐보도록 합시다. 다크서클도 이렇게 조금 넣다 보면 이게 조금씩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또 티가 안 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눈을 한번 꺼볼게요. 티가 많이 나죠. 사실은 티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작업 중에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명암에 대한 부분도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마찬가지로 또 레이어를 합치셔서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이 되겠죠. 여기는 제가 명암 보정까지로 만들어 놓고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J 눌러 가지고 또 합칠 겁니다. 제가 이 밑에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 이유는 가끔 보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합쳐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남겨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형태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써보셨을 겁니다. 필터에 리퀴파이죠. 이 리퀴파이 들어가셔서 보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나름대로 좀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나요? 뭐 forward 웹 툴이라고 돼 있죠. 어쨌든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이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정을 해야 될 부분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대부분 보정을 하게 되면 얼굴의 외곽이라든지 또는 턱 부분 또는 팔이나 뭐 신체 부위에 뭐 하여튼 더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빼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보정들을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만 보정을 하는 편인데 이제 요거를 움직이다 보시면은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과하게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사이즈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내려놓으시면은 이 부분이 조금씩만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이 마우스가 드래그되는 길이에 비해서 조금 적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시면은 조금 더 아마 디테일하게 편집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 인물 같은 경우에 외곽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런 경우에 얘를 넣어서 이 라인을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부분을 빼서 이 라인을 잡아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들어간 부분을 당겨 가지고 조금씩 빼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히려 보정을 하는 게 이 인물 쪽에서는 더 낫지 않겠나. 이거는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가 있죠. 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넣으실 때 얘를 이렇게 넣겠다고 이 방향으로 당겨버리면 얘가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이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조금씩 눌러 가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뒤에 라인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별로 티가 나지는 않겠지만 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눈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은 눈이 워낙 크셔가지고 눈을 오히려 줄여야 될 것 같은 정도인 것 같은데요. 보통 눈을 키우기보다는 얼굴 외곽에 라인을 조금 더 넣어서 눈이 커 보이는 효과를 만드시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눈을 키우게 되면 이목구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외곽에 이걸 붙여가지고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만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이마라든지 이런 라인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은 머리카락이 나와 있진 않아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수정을 할 수가 없지만 머리카락 부분이 만약 숱이 좀 적거나 뭐 그렇다 한다면 얘를 더 펼쳐서 좀 숱도 많아 보이게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머리카락 부분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수록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정을 하면서 디테일을 만져가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만지셨다면 마찬가지로 팔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 보정이 됩니다. 다만 이 뒤에 있는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된다.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얼굴 크기를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넓게 잡아서 살짝만 눌러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눈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눈을 키우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를 뭐 그렇게 추천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분은 오히려 눈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런 보정을 여기서 하시면 된다. 뭐 사실 기능이 좋아지면서 여기에 이제 사람 모양 있죠. 얘를 누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하기 쉽게 이렇게 조정하기 쉽게 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일일이 보정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태 보정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얘는 어차피 남겨둘 거고요. 복사한 후에 하이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선명도를 한번 올려볼 겁니다. 하이패스 필터로 선명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눈 부분과 또 눈썹이라든지 코 아래쪽 또는 입술 같은 경우 이런 데다가 선명도를 높여주면은 조금 더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더 보기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우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시고 위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필터로 가셔가지고 아더의 그 하이패스 필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봤던 느낌의 그런 이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다 내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올릴수록 형태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에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게 너무 살아나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올려버리면 선명도가 과하게 올라가서 보기가 좀 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5 정도만 한번 올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오버레이를 넣어줍니다. 오버레이를 넣어주면 지금 굉장히 선명도가 올라가면서 지저분해졌죠. 우리는 필요한 게 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마스크를 누르실 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를 누르시면은 블랙이 채워지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블랙으로 넣을 거라서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이용해서 이번에는 좀 잘 보이게 한 50%나 80% 정도 넣어가지고 이제 선명도를 줘야 되는 부분에 흰색으로 눌러주시면은 이제 선명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 부분과 눈썹 부분과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코 밑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조금 살려주시고 입술 살려주시면은 이미지가 좀 더 그 부분이 부각이 되게 표현이 됩니다. 머리카락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액세서리가 있다면 액세서리 부분도 해주시면은 좀 액세서리가 좀 빛이 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눈을 한번 꺼보시면은 이렇게 선명도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패스 필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그룹을 해가지고 제가 또 하이패스 필터로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복사해가지고 이번에는 컬러 그레이딩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미지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쉽게 되어 있는 이 카메라 로우 필터를 좀 활용을 해볼 겁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미지 보정하는데 좀 편하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베이직 부분에서 색온도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처음에 이미지 잡으실 때 색온도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밝기라든지 색온도, 그 다음에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맞추게 되는데 이미지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은 좀 차가운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깥쪽에 조금 차가운 느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따뜻한 느낌에서 차가운 느낌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돌려주시면은 차가운 느낌이 나겠고요. 그리고 밝기는 뭐 더 이상 손댈 부분이 딱히 없을 정도로 보정이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비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내리게 되면 요즘에 사진들 보시면은 조금 대비가 약한 이미지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 콘트라스트를 내리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대비가 좀 낮은 느낌의
이미지를 만드시면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대비를 한번 내려봤고요. 이렇게 대비가 내려가죠. 대비를 내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 섀도우는 뭐 똑같은 기능, 비슷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 부분 올리게 되면 밝은 부분 더 밝아지고, 내리면 밝은 부분은 조금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기능은 우리가 하얗게 날아간 부분의 디테일을 조금 살리고 싶을 때 이렇게 내리면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하진 않을 건데, 뭐 특정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은 살짝 올려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 화이트나 블랙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밝은 영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어두운 영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게 이 밝은 쪽으로 이미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끝쪽이 화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화이트를 내리면 이 화이트가 이만큼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흰색 부분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정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내려버리면 클리핑이 돼서 이렇게 날아가는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 안쪽으로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텍스처나 뭐 클래리티, D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텍스처는 당연히 이제 뭐 질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비를 촘촘하게 쪼개가지고 올려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인물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피부가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도 부분 대비라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대비를 높여주는 건데요. 뭐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선명도를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굳이 사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도 부분인데요. 뭐 채도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세츄레이션이 채도 조절을 하는 거죠. 위에 있는 이 바이브런스라 하는 이 부분은 생동감이라 해서 채도를 좀 자연스럽게 조절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 따로 이제 올려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물 보정을 위한 거니까요.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컬러 믹서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 믹서 부분에서 색상을 조금 만져줄 건데요.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가 있는데, 세츄레이션 부분의 피부는 오렌지죠. 이 오렌지 부분을 살짝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피부 톤 자체가 조금 붉은기가 빠지도록 한번 넣어볼 건데, 이미 우리가 이제 색온도를 통해서 붉은기를 좀 뺐기 때문에 많이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내려주고요. 루미넌스 가서 얘를 살짝 올려주면 피부가 조금 밝아집니다. 지금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한 이 정도로 조금 더 맑은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컬러 그레이딩인데요. 이 컬러 그레이딩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어두운 영역 부분을 만약에 이런 파란 계열의 색상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청록 계열을 쓰겠다, 그리고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겠다, 또 밝은 영역에 대해서도 주황색을 줄 건데 어느 정도로 줄 것이다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을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 보이도록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미지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은 좀 달라진다. 좀 분위기 좀 다르죠. 원래 있던 느낌 이렇게 색깔을 바꿨을 때 원래 있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또 커브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느낌을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커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두운 영역이 이 아래쪽을 나타내는 건데요. 어두운 영역 부분을 올리게 되면은 얘는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얘는 원래대로 고정시키고 어두운 영역만 올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파랗게 올라가는 걸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면은 뭐 그런 어두운 영역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볼 수가 있다. 지금 조금 바뀌죠. 이렇게. 하지만 가운데서 잡아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 톤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밝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뭐 대비를 더 주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더
줄 수도 있겠고요. 아까 대비를 뺐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어두운 영역을 올리면 이 어두운 부분이 살짝 붕 뜨면서 필름이 좀 바랜 느낌처럼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밝은 영역을 내리면서 조금 더 밝은 쪽의 대비를 조금 낮춰가지고 이런 느낌이 나도록 또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만 하셔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많이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이펙트 가시면 그레인을 올려보시면 이렇게 필름 효과죠. 필름의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라운드를 이런 걸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서 그 정도도 달라질 것이고요. 이 사이즈나 그 양들을 조절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아까 보정하기 전이고요. 보정을 한 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설명했던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를 한번 보정을 해보시면은 아마 지금까지 보정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정말 이미지를 보기 좋게 원하는 이미지로 보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내용의 설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또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